2024년 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판사 출신의 그 유명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받을 형벌은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천 때문에 민주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열한 공천, 이재명의 난이 민주당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당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대표로 원내대표가 있죠.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재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강병원 의원이 현역입니다. 그는 이재명계가 아닙니다. 즉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체포하라라고 해줬던 의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이 그쪽에서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김우영 씨입니다. 강원도당 위원장. 이 사람은 전에 은평구청장을 지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우영 씨는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는지 모르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에 나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김우영 씨는 물론 친명계죠.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강원도당 위원장 사표 처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서울 은평을에서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하고 경선을 치르게 하느냐. 이거는 진짜 문제다. 공당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홍 의원은 기자들한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명계만 골라서 작살내고 있는 비명 횡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당내 경선 자동 응답 투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간 선정이 완료된 후 또 한 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어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앞에 선정한 원칙이 무시되고 새로 선정하는 건 뭐야?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이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송기도 전북대 정외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송기도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12명의 위원이 평가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송기도를 제외한 11명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전체 평가의 70% 정도가 되는 평가를 해서 보내면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도 검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명백 씨가 고려대학교 정외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점수를 토대로 그 다음에 각각의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다했나, 즉 출석률이라든지 법안 발의율을, 그건 숫자가 딱 나오죠. 그걸 보태갖고 당신은 하위 10%요, 하위 20%요 이런 걸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구가 선정되면은 거기에 맞는 공천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요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여기 저 대장동 게이트 보게 되면요. 대장동 개발을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SPC를 만들어서 또 뭐 어떻게 하세요.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요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한다 그랬다가 민간개발로 돌리고 민간개발인 척 이게 섞어놔서 지금 헷갈리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화천대유가 다 벌어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처음엔 공공개발인데 별로 이익을 못 챙기고. 요것처럼 민주당 공천도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그냥 공천관리위원회, 선출평가위원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서로 토스토스 하면서
정신을 혼란하게 꼭 여우짓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명백하게 사표도 안 낸 사람이 이쪽에 와서 경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이제 홍 원내대표가 콕 집어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노웅래 씨는 지금 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포갑에서 4선이라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사실상 컷오프 시켰어요. 사실상 컷오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당원 당규에도 없는 방식으로 나를 컷오프 시킨다. 이거 어떤 걸로, 어떤 당원, 어떤 당규를 가지고 나를 컷오프 시켰느냐. 이재명 당신이 판사야? 하느님이야?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랬죠. 일반 공천관리위원회는 임혁백 고대 교수가 합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자기네가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임혁백 씨가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안규백 씨가 있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는 끝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웅래가 아니 그게 어디 당원당규에 근거가 한 거냐. 누가 그렇게 하더냐 하고 이제 대들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뭐 당대표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하니까는 이재명도 들어가서 양해하라 그랬는데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웃기는 게요. 그 전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기가 연설할 때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노웅래 씨가 중앙대 선배로서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이재명을 위해서 뛴 게 있는데 이것도 이재명은 뭐 같은 동문이라서 진짜로 내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참 뻔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른 의원은 아주 대놓고 이재명을 비판했던 사람이죠.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 동료 의원끼리도 서로 평가하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0점을 맞은 분이 있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서른 의원을 두고 한 거예요. 근데 서른 의원은 실제로 자기가 하위 10%로 통과가 났다. 조만간 탈당 여부를 밝히겠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 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겼다. 누가?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민주당이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뽀개지죠. 김한정 씨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추적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DJ 측근으로서 DJ가 노벨 평화상 받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추적을 했는데 많이 피해 다녔었는데 뭐 요즘은 저도 뭐 옛날 일고 해서 추적은 안 하는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이번에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빨끈합니다. DJ 노벨 평화상 지킬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본인한테 직접 칼이 날라오니까 빨끈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이수진 의원이에요. 그가 참 국회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억지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많았어요. 야, 윤미향도 아니고 배움 낳고 배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다는데 나경원을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라는데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번엔 또 서리빨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도 지금 컷오프 대상이 됐죠. 그래서 뭐란가 하면 김인섭 씨 유죄가 나오는 백현동 판결이 있었죠. 그 판결문의 내용은 김인섭 씨가 작용해서 백현동 부지가 4단계 용도 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어졌는데 김인섭 씨가 이런 거를 하기에는 건설 전문가도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로비스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문을 이수진 씨가 다 읽어봤답니다. 이걸 읽어보고 나니까 이재명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일보한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백현동 건은 이거는 뭐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결정할 거라 그렇고 성남시 의원 공무원들도 국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라 그랬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그때 시장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 그때 이재명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김인섭 사건을 다룬 재판부가 김인섭을 유죄라고 판단하게 되면 또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담당하는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 같은 판결할 수밖에 없다. 같은 죄에 대해서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이렇게 아무리 그건 엉터리 판사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계속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린다. 그게 재판부의 룰이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경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 특가법상 무기징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현재 7개 혐의로 10개 혐의로 7개 재판에 걸려 있나요? 그래서 형량을 다 더하면 무기징역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방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은 잡아가야 된다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 그 사람들을 솎아내는 공천을 하니까 또 그들을 반발하면서 이재명 옹호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을 치는 건데 그중에 이수진 씨는 옹호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백현동 판결문을 토대로 자기 판사 출신이니까 그동안은 뭐 오락가락 얘기하던 사람이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너는 요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야. 이수진 씨가 배신을 하네요. 왜? 이재명 씨가 그래도 민주당도 아니 양아치 세계라 그러고 조폭 세계에도 룰이 있습니다. 조폭이라고 해서 조폭보다 더한 게 맹수의 세계잖아요. 맹수에 여러 마리가 사는데 사자무리에서 수사자가 제일 많이 먹죠. 많이 먹지만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무리가 깨지지. 근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그 당을 운영하는 자금은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당인데 지 것처럼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도 노웅래라든지 하다못해 원내대표인 홍익표, 이수진까지 이재명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말아먹기 위해서 이재명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탈당을 이제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뭐 간다면은 이낙연 씨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새로운 미래로 가겠죠. 정말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낙연 씨가 걱정했던 건데 이재명 씨는 자기가 단식할 때는 결사적으로 그러고 이번에 노웅래 씨가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라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참 일관성 없어요. 자기한테는 참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난이 윤곽에 들어오십니까? 민주당을 정통으로 본다면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는 것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정통으로 본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인천 김성수가 만든 한민당이 뭐 민주당으로 변해서 싱파 구파가 하다가 DJ YS 계열로 해갖고 평민당 민주당 나눠졌다가 또 수없이 더불어민주당 뭐 이름 바꿨지만은 결국 민주당으로 왔는데 이런 민주당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게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좌파들과의 연합이 있었죠. 문재인 때부터 본격화됐는데 안 그래도 이길 수 있는데 온갖 좌파단들하고 MOU를 맺고 또 그들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면서 좌파들의 아바트가 되다가 이재명에 의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사를 보게 되면 링컨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만 눈에 띄잖아요. 공화당이 미국 건국할 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화당 후보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링컨이에요. 그 이전에는 공화당이라는 게 없었고 제가 자신이 없는데 뭐 휘그당, 토리당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편성되면서 공화당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민주당도요. 이대로 가면 지금 이상한 좌파들이 YS 이후로부터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러 가지 분란으로 약점 많은 정과 사범 이재명을 옹립을 하면서 그래서 그 자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당을 장악해 가는 구도였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워낙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혔는데 이재명의 약점이 지금 커지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무너지죠. 민주당이 좌파의 숙주가 됐는데 좌파만 죽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좌파는 민주당을 잡음으로 인해서 호남을 아바타처럼 이용했고 광주를 갖고 아주 잘 이용해 먹었죠. 4.3 사건도 정당화시키고 모두 정당화시키고 과거사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유린했죠. 사실상 김정은이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시절이 남한을 정복한 거였어요. 우리를 바로 통일해버리면은 이쪽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자기네가 통제를 못해요. 근데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여기를 관리해주고 여기서 빼먹는 게 제일 좋은 구도예요. 일국양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조차도 홍콩을 마카오를 완전 통일하지 않았잖아요. 일국양제로 하잖아요. 통일해버리면 그 민주주의 사상이 베이징으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무너지죠. 훨씬 잘 사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탁 통제해놓고 돈만 뽑아먹고 그런 구조. 그게 지금 김정은 문재인 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면서 지금 틀어막으니까 다시 하려고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뻐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를 척결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좌파들에 끌려가면서 정통 민주당 정통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날이란 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